원하는 대로 해주면 해준다고 망망,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망망.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언입니다. 살면서 본의 아니게 수많은 진상을 만나지만 진상분들은 참 만날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도 참신한 진상들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겠다는 사람. 40대 남자 회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연애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꼭 좀 연애하고 싶다고 굉장히 조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매칭해 줄 수 없잖아요. 그분 스펙에 맞는 분을 찾아보고 이런 분하고 만날 의사가 있는지 여자분께도 물어봐야죠. 힘들게 찾아서 드디어 매칭 상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은 설레는 마음에 전날 잠도 못 잤고요. 아침부터 쇼핑하고 샵에 가서 스타일링하고 만남을 준비하셨나봐요. 그런데 그날 오후 여자분과 같은 사무실에 일하던 동료가 오미크론에 걸렸고 여자분도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검사 결과 이 여자분도 확진이 된 거죠. 몸이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이 여자분도 만남에 앞서 긴장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고 평소 건강한 편이라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경우니 남자분께 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여자 만나려고 얼마를 쓴 줄 알아요? 무조건 오늘 당장 나오라 그래. 안 그럼 나 그 여자 고소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정부에서도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지침을 무시하고 나오라 마라 합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죠. 후에 그 상대 여자분께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여자분이 자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이 파토난 거라 정말 죄송하다고 남자분께 직접 연락해서 자기 상황을 알리고 다 낫고 나서 만남하자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분은 3일 정도 있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며 여자분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빽이 있어서 그런 건지 힘이 있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 고발로 건수 챙기시려는 분들 양심 좀 챙기세요. 너는 영원히 안 아플 줄 아니? 두 번째, 본인의 후기를 보고 욱해서 상대방 여자에게 연락해서 따지는 남자. 매칭을 진행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적나라한 후기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잘못해서 안 좋은 후기를 받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본인을 안 좋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욕부터 해대는 남자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분께서 상대 여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따진 거죠.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매너가 없다고? 그럼 너는 얼마나 매너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는 바람에 여자분은 기절할 만큼 놀라셨고 전 그 남자분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실 거면 더 이상 후기도 안 줄 것이며 매칭을 절대 못 해드릴 것 같으니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여자분께도 다시 연락해서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만남을 하고 나면 나에 대한 확실한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리얼한 후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남자 너무 촌스러워요. 말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등등 그냥 그대로 리얼하게 다 전달을 해드려서 그게 좋아서 오시면서 막상 내가 안 좋은 후기를 듣고 남에게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못 견디고 저렇게 분노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계십니다. 그래도 그냥 본인이 매니저들한테 하소연하듯이 하고 끝나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배울 만큼 배운 분이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저러니 저희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세 번째, 술 마시고 그 상대가 너무 좋아서 엉덩이를 만지고 온 여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회원 중에 남자분과 매칭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들은 바로는 두 분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바에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 잔 두 잔 기울였대요. 그러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고 둘 다 성인이고 하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고백 아닌 고백을 했는데 하필 그 고백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거죠. 그건 바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움켜쥔 거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정색하며 경악을 했고 바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날 저에게 대표님, 저는 살다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제 소중한 엉덩이를 그렇게 꼬집을 수가 있나요? 너무 충격입니다. 라며 제 볼까지 빨갛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엉덩이를 쪼물딱하신 분은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늦게까지 단둘이 술을 왜 마시러 가냐고. 집에 나가지. 저는 상대방에게 학부모 입장에서 싹싹 빌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며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시더군요.
아니 첫 만남인데 이렇게 필름 끊기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첫 만남엔 서로서로가 지킬 건 지키자고요. 네 번째, 거절당하자 상대방을 김치녀로 매도하는 찌질한 남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인이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되기 싫으니까 남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정말 찌질한 거. 이런 성격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은근히 있어요. 저희 남자 회원분께서 여자분과 첫 만남 후에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애프터를 신청한 거죠. 근데 이 남자는 돈도 꽤 잘 벌었어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월 1000 이상은 버는 능력남이었죠. 남자분은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첫 만남 이후에 식사를 대접했고 한 5만 원 정도 하는 식사를 먹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여자분이 한 번 더 만남을 하고 나서 언니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과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며칠 뒤에 여자분이 자기를 거절한 게 너무너무 분했는지 그 여자분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더군요. 야, 너 내가 밥까지 사줬는데 네가 나를 거절해? 네가 김치년이 아니고 뭐냐? 일십이냐? 밥값 가져와. 너한테 준 거 진짜 아까워. 이렇게 카톡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남자 정말 찌질하지 않나요? 솔직히 사람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지만 5만 원이 그렇게 이 여자를 김치년으로 매장할 만큼 그렇게 과한 밥값인가요? 지 맘 안 받아줬다고 이렇게 여자를 김치년으로 매장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가 IMF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는데 커플이 식사하면 4, 5만 원 나오는 게 평균 아닌가요? 자기가 까였다고 돈이 아까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밥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계속 바뀌는 사람. 직업 중소기업 과장 30대 후반. 이분과 처음 상담할 때 까다로워 보이진 않았는데 좀 살짝 무기력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조건에 맞는 사람 대표님 알아서 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요? 그랬더니 솔직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오긴 했는데 제가 진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남성분에게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분께서 여자분이 너무 평범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냥 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예쁜 여자라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역시 모든 남자는 처음 본 예쁜 여자가 이상형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쇼핑몰 모델을 하는 여성분을 소개해드렸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남자 회원분이 이런 여자가 저를 좋아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 영상 미스코리아와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하고 싶다면 적당히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으니까 본인이 안 되고 깔 생각부터 하고 질에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요즘 남성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이 대부분 이렇다고 해요. 무기력하고 공허해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그럴수록 그런 마음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 눈치 보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게 상대방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집 밖에는 어떻게 나오는데 무서워서. 여섯 번째, 매니저의 말을 못 믿는 사람. 남의 말을 너무 의심 없이 덜컥 믿어도 안 되겠지만 무슨 말이든 간에 반감을 갖고 의심하는 의심병자들도 있는데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변호사인데 여자분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매니저님이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분은 제가 본인의 잘못을 100번 설명했는데도 기어코 상대 여성분께 확인 전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나 마음에 안 든 거 맞아요? 근데 왜 나 만났을 때 호감 있는 척 했어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할 만큼 일일이 확인하시더라고요. 상대 여성분은 이런 남자 처음 봤다며 자기는 그냥 친절하게 최대한 대했는데 남자분이 이렇게까지 본인을 의심하며 연락할 줄 몰랐다고 학을 떼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본인의 생각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생각이고 맞는 생각인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매니저들이 회원의 편이고 회원의 결혼을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굳이 저희가 나쁜 생각을 갖고 갈라놓으려고 하겠어요? 어쩜 그런 생각을 하지? 의심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믿어야 할 사람은 또 누군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례에 해당되는 분이 이 영상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받고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죠. 고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저거 다 지어낸 거 아니야? 주작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사례를 조금 줄였을 뿐 100% 실화였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방언이었습니다.